평일고등학교 지리교실의 권용호입니다. 오늘은 한국지리 첫 번째 디딤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첫 번째 대단원인데요. 국토인식과 지리정보라는 단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와 영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디딤 영상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첫 번째는요, 이 위치에 대해서 지금 디딤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의 위치입니다. 위치는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와 관계적 위치, 이 세 가지로 위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리적 위치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지금 교실 사진이 보이죠? 내가 앉아있는 지금 나의 위치를 이 세 가지 위치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이 위치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위치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적 위치는 1분단 셋째 줄, 이렇게 1, 3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위치를 바로 수리적 위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는 위치가 바로 수리적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리적 위치는요, 창가, TV 앞과 같이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로 설명하는 위치를 바로 지리적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들어와 보면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다는 것과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이다, 이런 지형과 지물, 주변의 어떤 그런 것들로 설명하는 위치를 바로 지리적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관계적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나는 실장으로서 우리 반의 중심적 위치야. 내가 지금 가운데 앉아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세력적으로, 관계적으로 내가 바로 우리 반의 중심이다. 자, 우리나라도 시대와 주변 정세에 따라서 상대적인 위치, 바로 관계적 위치가 변해왔겠죠. 자, 이번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위치입니다. 첫 번째로 수리적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리적 위치는 위도와 경도로 표현되는 위치가 바로 수리적 위치입니다. 자, 위도는 가로선이죠. 경도는 세로선을 뜻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이, 그러니까 적도에서 북쪽에 있다는 거죠. 북이 33도에서부터 43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중위도 국가입니다. 자,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열을 받죠. 그래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바로 이 사계절과 냉온대가 바로 위도라고 하는, 바로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도입니다. 경도는 세로선인데요. 360도의 이 지구가 지금 이 순간도 자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본초 좌우선이라는 경도의 기준이 되는 영도의 어떤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이 영도가 어디에 있죠? 그렇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나라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경이라고 하고요. 바로 124도에서부터 132도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 경도는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자, 이 위치와 관련해서, 특히 수리적 위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사극도 한번 알아볼게요. 사극이라고 하면 극북, 극남, 극서, 극동을 뜻합니다. 우선 극북은 어디냐면요. 바로 이 위치가 되겠는데요. 북이 43도 00분 36초 이렇게 읽습니다. 바로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에 있는 유원진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극남, 가장 우리나라의 남쪽은 북이 33도 06분 45초 이렇게 읽는데요. 바로 마라도가 되겠습니다. 자, 극서로 가볼게요. 우리나라의 가장 서쪽에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평안북도 영천군 마안도인데요. 그곳에 바로 비단섬이라고도 불립니다. 동경 124도 10분 47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극동,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시험도 많이 나오는 위치이죠.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동도입니다. 바로 동경 131도 52분 22초인데요. 자, 여기서 이런 분과 초까지 세가리는 거 아주 너무 세세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33도에서부터 43도에 위치하고 있다. 또는 동경 124도에서부터 132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위치 특성을 이용한 어떤 지역들, 관광들이 있는데요. 우선 서울에서부터 가장 동쪽에, 그러니까 바로 정동쪽에 있다 그래서 정동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가 되겠죠. 가면 정동진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호미곶이라는 곳이 있죠. 바로 포항에 있는데요. 바로 해돋이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동쪽으로 가서 와 나는 제일 먼저 해를 보고 싶어. 뭐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땅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을 우리가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호미곶에 가면 이렇게 바닷속에 이렇게 손 모양으로 이렇게 해를 받치고 있는 것 같은 조형물이 있죠.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이 반도로서, 그러니까 섬 말고요. 이 반도로서 가장 땅끝에 있는 위치가 있겠죠. 바로 땅끝 마을인데요. 해남이 되겠습니다. 가면 우리나라의 가장 끝이라고 이렇게 땅끝 마을에 또 표시를 하는 이런 조형물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경도와 이 표준 경서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설명 자료를 추가해 놓았으니까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세로로 나눈 경선에 따라 세계의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경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24시간 동안 서쪽에서 동쪽으로 360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1시간에 15도씩 움직여 그렇게 1시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서경 135도에 있는 영국 도착 시간은 9시간의 차이가 발생해 3월 1일 밤 10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3월 1일이라는 날짜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각을 측정하는 기준선을 우리가 자오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오선이라는 개념은 바로 경도와 같은 개념입니다. 아셨죠? 1935년 국제표준시의 표준경선으로 정해진 본초 자오선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서로 같은 거리에 있는 180도 경선이 날짜 변경선이 되는 거죠.
자,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시간과 날짜를 구하는 문제 아주 많이 나오죠. 즉,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오른쪽 서경이 왼쪽 동경보다 하루가 늦어진다는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대륙과 해양, 반도 등 지형 지문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위치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요,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도 있겠죠, 그렇죠? 바다, 그러니까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요, 해양은 육지, 대륙보다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작은 해양성 기후,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반도국인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륙으로 진출하거나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하죠. 그래서 임해공업 지역이 발달하고요, 국제무역과 문화교류에도 활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바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고 있는 대륙성 기후를 나타냅니다. 바로 이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연교차가 어떻다고요? 연교차가 크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아주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해양의 문화나 대륙의 문화를 우리가 전수하거나 이렇게 흡수하기 되게 좋았죠. 그래서 반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양의 어떤 교량 역할을 했던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로 진출하기가 쉬워서 이 바닷가에 공장을 짓거나 또는 원양어업을 하기에도 아주 유리한 위치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관계적 위치입니다. 관계적 위치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 주변 정세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이고 가변적, 그러니까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위치를 뜻합니다. 자, 상대적 위치, 가변적 위치, 바로 이 관계적 위치가 시대에 따라서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근세 이전에는 연변적, 그러니까 중심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이 중심에 있었고 우리나라는 주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연변적 위치라고 하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그랬죠. 우리나라를 통해서, 임진왜란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를 밟고 넘어가겠다. 바로 육교적 위치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에는요, 이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아주 그런 위치였죠. 이런 위치를 우리는 전초적 위치라고 합니다. 자, 현재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아주 발달했죠.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G20도 개최했고 월드컵, 올림픽, 동계올림픽, 정말 많은 이제 우리나라가 많은 것들을 해냈죠. 그리고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역시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고. 그래서 현재는 이 태평양 시대에서 아주 중심적 위치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그런 모습들이요,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동아시아의 중심지 우리나라라는 어떤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세력과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세력이 이 태평양을 사이에 놓고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를 놓고 지금 첨예하게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장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걸 잘 이용하면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고요.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할 수 있죠. 자, 동아시아의 경제권 핵심이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이렇게 러시아가 되겠죠.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바로 어떤 중심 연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이런 우리나라 이제 횡단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주 횡단철도, 뭐 중국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있는데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있고요. 바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이런 철도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은 아주 세계적인 공항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 세계 어디나 다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부산항이라든가 광양항이라든가 이런 큰 항구를 지니고 있어서 물류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바로 부산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역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